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전승용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테슬라를 꿈꿨던 한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시작은 우연히 접한 모에닉 관련 피해자 카페였습니다. 한때 갤로퍼 리스토어로 화제를 모았고 이후에는 전기차 제조사로 발돋움하겠다던 모에닉에 왜 피해자 카페가 생겨난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1월 28일에 만들어진 이 피해자 카페에는 현재 600명이 넘는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에닉 차량에 실망을 했고 모에닉 김태성 대표에게 피해를 봤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통해 모에닉에 대한 피해 접수가 시작된 것은 지난 3월 21일이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4월 22일까지 불과 한 달여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120명이 넘는 피해자가 나타났는데요. 피해 금액은 약 34억 원으로 이들 중 대부분은 모에닉의 투자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모에닉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터그래프 취재팀이 살펴봤습니다. 이곳은 모터그래프 취재팀이 찾아간 모에닉 영암 공장입니다. 드림팩토리라고 불리는 이 공장은 지난 2016년에 연면적 14,214제곱미터 부지에 착공이 됐고요. 이후 2018년 8월에 최종 완공이 됐습니다. 모에닉은 드림팩토리를 통해서 모에닉 G라고 불리는 갤로퍼 기조 차량 및 전기차 등 연간 200에서 400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곳에서는 어떤 자동차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만들어지기는커녕 전기도 끊겼습니다. 불도 들어오지 않고요. 모에닉의 자랑이었던 전기차 플랫폼과 디펜더 레플리카인 모에닉 D는 공장 한켠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모에닉에 따르면 드림팩토리는 약 120억 원이 투입돼서 1년 반 동안 만들어진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수제 자동차 공장인데요. 완공된 지 1년 반 만에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드림팩토리 옆에 있는 인근 석재공장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좀 인적이 좀 드문 것 같은데 혹시 사람들이 좀 마지막으로 왔다 간 게 언제쯤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모에닉 게라지인가 그 예, 회사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짐 같은 거 자기 연장 같은 거 네. 다 철수한 지가 네. 한 10일 넘었어요. 그러고 전기도 끊어져 버리고. 전기도요? 드림팩토리 건설과 관련된 전라남도 및 영암군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참고로 모에닉의 드림팩토리가 입주한 영암군 3호읍 일대는 전라남도가 조성한 튜닝밸리입니다. 모에닉은 여기에 입주한 회사 중에 가장 큰 규모를 갖추고 있지만 관할 공무원들은 모에닉 관련 사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영암군 담당 공무원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통화는 했지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언급은 꺼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라남도 측에 물어보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듣는데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전라남도 관계자는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이 관계자는 튜닝밸리의 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입주시키는 업무는 우리가 아니라 영암군이 대부분 담당했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주 기업들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중지했을 뿐 입주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자금 지원은 대부분 영암군에서 담당했다라는 것이죠. 드림팩토리의 건물과 토지는 오는 4월 27일에 법원 경매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건물에만 총 24건의 가압류 및 경매가 걸려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여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영암군 재무과, 목포 세무서 등 관할 공공기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금 체납 및 건강보험료 미납 정황까지도 의심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모에닉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박홍준 기자를 불러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준 기자, 일단 모에닉이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모에닉은 지난 2013년에 김태성 대표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가구 디자인과 의류 사업을 해왔던 김 대표는 2013년에 이 자신이 구매한 갤로퍼를 리스토어를 하면서 흥미를 느꼈고 이 시기부터 갤로퍼 리스토어 의뢰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설립 초기에는 협력업체를 지정해서 리스토어 작업을 하고 이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점들은 이 본인이 직접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이런 구조에 좀 불만을 느꼈고 이 파주에 직접 공장을 마련했는데 이것이 모에닉의 시초입니다. 이런 리스토어 업체가 이렇게 사업을 키운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아웃도어 열풍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모에닉이 만든 갤로퍼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모에닉의 고객 중에는 영화배우 김수로 씨와 김민종 씨, 그리고 개그맨 배칠수 씨 등 유명 인사들도 포함될 정도였는데요. 특히 이들 연예인 3명은 이 모에닉의 사회이사까지 지내면서
이 회사 홍보와 경영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던 모에닉이 전기차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2016년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전기차 전문 제작사로의 도약을 선언을 했습니다. 설계와 생산, 배터리 공급 등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기자간담회도 열고 전기차 플랫폼 및 인공지능 서비스, 그리고 클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 조달 계획도 내놨습니다. 독자 개발이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리스토어 회사에서 전기차를 독자 개발하는 게 사실상 가능한 일인가요? 네, 여기서부터 모에닉의 모순이 시작이 됩니다. 모에닉은 늘 독자 개발을 강조해왔지만 이 현실은 그렇지는 못했는데요. 이 모에닉은 시작부터 다양한 회사들과 양해각서를 체결을 하거나 공동 연구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독자 개발은 아니었던 셈인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꽤 많은 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포스코와 차량용 마그네슘 강판, 그리고 이 LG 하우시스와는 차량 인테리어 개발, TPT와는 감전 방지 기술, 프로파워와는 연료 전지 기술, 그리고 서울대학교 이경수 교수팀과는 자율주행 기술 등 대부분의 영역을 공동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독자 개발이라는 표현은 법적이나 이런 문제로서는 크게 나쁜 것 같진 않은데요. 어느 수준으로 어떤 협업이 이루어지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어땠나요? 모에닉의 주장과 달리 이들과의 협업이 대부분 과장됐거나 사실과는 좀 다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포스코와 자동차용 마그네슘 부품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마그네슘 신소재를 통해서 차량 판넬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좀 경량화를 꾀하려는 그런 계획이었는데요. 또 이 마그네슘 바디에 대한 기술 특허권을 모두 개방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MOU가 2016년이었으면 벌써 한 4년 정도가 흐른 건데요. 지금은 어떤가요? 네, 현재 포스코와 모에닉 간의 협업은 일단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MOU만 체결했을 뿐 이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는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포스코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는데 이 모에닉과 체결한 양해각서의 효력은 2018년부로 만료가 됐다고 합니다. 이 협업 진행 사항도 딱히 없었고 모에닉 측과 관련된 논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포스코가 2019년에 마그네슘 사업에서 손을 뗐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이 중소기업인 파인트리포스 마그네슘이라는 회사에 기술을 이전하고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됐습니다. 모에닉은 프로파워라는 회사와는 에탄올 연료 전지를 개발한다라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2016년 11월에 이 연료전지 기업인 프로파워와 전략적 제휴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프로파워와 함께 모에닉 파워팩토리라는 합자 법인을 만들고 이 메탄올 연료전지 기술을 이 전기차에 적용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모에닉은 이 기술이 13년간 500억을 투자해서 프로파워가 개발에 성공한 기술이라면서 이 테슬라와 견줘도 절대 뒤지지 않는 모에닉만의 차별화된 전기차 기술이 될 거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루어지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근데 이 양사 간의 합작 법인이 최종적으로 불발됐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 법인 설립 과정에서 이 프로파워의 원천 기술, 그러니까 특허 사용권을 두고 좀 잡음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 프로파워 측은 자사의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통상 사용권을 제안을 했지만 모에닉은 이 특허를 독점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사용권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프로파워는 자신들의 원천 기술 기반으로 ESS라고 하죠. 에너지 저장 장치 등 다양한 제품을 내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받아들이기에는 좀 곤란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모에닉은 2017년 5월에 이 전기차 MS의 시제차를 공개를 하면서 메탄올 연료 전지가 아닌 이 삼성 SDI에 배터리셀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모에닉은 MS에 인힐 모터라는 기술도 적용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테슬라 못지않은 제로백 5초대로 350km를 달릴 수 있는 고성능 모델까지 만들 것이라고 자신한 바 있었는데요. 이 모에닉이 주장한 인힐 모터의 실체가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인힐 모터는 이 자동차의 각 바퀴에 전기 모터를 내장을 하는 기술인데요. 이 모에닉 측은 이 순수 전기차 MS는 이 세계 최초의 인힐 모터 사륜 독립 제어 시스템 양산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밝혔지만 당시 자동차 업계에서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서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제 갓 등장한 회사가 이런 기술을 적용하기란 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이죠. CES에서 인힐 모터 기술을 공개한 이 현대모비스에 문의를 해봤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양산차에 적용될 정도의 기술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 출력이랑 토크가 제한적이라서 보조 동력으로 사용하거나 초소형 전기차 혹은 카트와 같은 작은 이동수단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게 모헤닉의 이닐모터 기술이 아니라 이닐모터 기술 자체에 대한 평가인 거죠? 맞습니다. 이 이닐모터라는 기술 동향 전반에 대한 그런 평가인데요. 학계에서도 상당히 좀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황성호 교수에게 저희가 자문을 구했는데요. 미쉐린 등 일부 자동차 업계가 이 기술을 양산화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실패를 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이 이닐모터의 특성상 주행 중 모터 손상 가능성도 높아 이 실험실에서 탄생한 일부 차량들을 제외한다면 양산 사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모헤닉이 이닐모터 기술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좀 회의적이었거든요. 실제로 모헤닉이 2018년 12월에 MS의 주행 모습을 공개를 했는데요. 아무리 봐도 테슬라와 견줄 만한 이닐모터 기술이 들어간 전기차라고는 생각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닐모터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회의적인 기술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2017년에 당시 MS 제작 발표회에서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비전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서울대학교에서 자율주행차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이경수 교수의 연구팀과 이 MOU를 체결을 한 것인데요. 이 이경수 교수팀은 2015년에 대학 연구기관 최초로 영동대로에서 자율주행을 시연한 그런 연구팀입니다. 모헤닉이 자율주행 연구에 필요한 차대 등 이런 플랫폼들을 제공을 하면은 이 이경수 교수 연구팀이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연구를 수행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이 연구 진척사항이 궁금해서 이경수 교수에게 계속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실 전화는 부재 중이었고 보낸 이메일에도 현재까지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모헤닉은 2018년도에 또 LG 하우시스와 함께 모헤닉 MS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를 공동 개발하고 이렇게 제공할 것이라는 협약을 맺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팩트체크는 어떤가요? 네, 이 LG 하우시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모헤닉의 요청으로 비즈니스 미팅을 가진 적은 있지만 공동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취재 중에 만난 LG 하우시스 관계자는 모헤닉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서 좀 불쾌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쯤에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헤닉이 공언했던 다양한 협업이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영암의 드림팩토리라는 그런 큰 공장을 만들 수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드림팩토리는 언제 어떻게 완성이 됐나요? 네, 이 드림팩토리는 2018년 8월에 전라남도 영암에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 모헤닉은 이 자동차를 찾는 고객들의 수요를 못 따라가서 좀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파주에서 영암으로 거점을 옮겨서 본격적으로 공장을 가동하면 연간 200에서 400대 가량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모헤닉의 판매량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왜 공장이 지금 멈춰 있는 거죠? 네, 문제는 이 모헤닉의 주장과 달리 모헤닉을 찾는 고객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모헤닉이 사업을 본격화한 2013년부터 2020년 2월까지 이루어진 이 정부의 갤로퍼 구조 변경 승인 차량은 총 214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엔진 사양이 모헤닉 G와 동일한 차량은 총 72대로 집계됐는데요. 회사 설립 이후 7년간 100대도 생산되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해 주시죠. 네, 이 구체적으로는 2013년에 2대를 시작으로 해서 2014년에 7대, 2015년 12대, 2016년 21대, 2017년에 4대가 만들어졌고요. 영암 드림팩토리가 완공된 2018년에도 12대가 생산되는 데에 그쳤습니다. 물론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이 14대가 구조 변경 승인을 받았지만 2019년 2월 이후에 일반 고객에 인도된 모헤닉 G는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모헤닉 입장에서도 연간 200에서 400대를 만드는 것은 물론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모헤닉이 갤로퍼를 이렇게 리스토어를 하고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모헤닉이 연간 100대 이하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이런 소량 제작사로 분류되기 때문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돌 테스트라든지 안전 규제 등에서는 좀 자유롭습니다. 현대기아차 등 이 완성차 업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팔리지도 않는데 사업을 확장한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김태성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들을 통해서 이 리스토어 사업의 한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련 사업들을 지속하겠다고 밝혀왔는데요. 그러나 이와 관련된 사업은 전혀 진척되고 있지 않았고 주력으로 삼았던 전기차 비즈니스도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영암뿐만 아니라 파주 공장도 경매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현재 모헤닉은 이 파주 공장에서 기존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취재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홍준 기자였습니다.
모에닉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모에닉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는 그들이 했던 말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현실에 비해 이상이 매우 큰 게 아닐까 싶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 확장 및 투자 유치를 하다 보니 이런 피해자들이 발생한 게 아닌가 싶네요. 취재를 하는 동안 모에닉은 한국의 테슬라를 꿈꿨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간 모에닉이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은 테슬라를 벤치마킹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당장 영암에 만든 드림 팩토리는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를 연상시킵니다. 마그네슘 바디 기술의 특허를 개방하고 인일 모터 플랫폼 기술을 오픈소스로 개방한다는 그런 움직임도 테슬라의 행보와 비슷하죠. 자동차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테슬라의 방식이죠. 여담이지만 모에닉이 개발하고 있다는 음성인식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름이 몰입니다. 테슬라는 아니지만 이 역시 애플의 시리에서 모에닉에 몰을 붙인 모리로 지었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네요. 저희 모터그래프에서 모에닉을 취재한다라는 소식이 퍼지면서 꽤 많은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피해자 카페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투자 관련 의혹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에닉에 직접 연락을 취했습니다. 저희가 취재하는 동안 궁금했던 점들,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 또 피해자 카페에서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지를 보내고 직접 김태성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김태성 대표는 일부 사업부의 손실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고 투자 철회를 하는 등 이런 연쇄적인 타격을 입었는데, 모에닉의 악의를 품은 사람들이 이런 공격적으로 여론을 만들면서 이런 분위기를 더욱 가속화시켰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또 경영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전라남도와 영암군에서 약속한 투자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성 대표는 저희가 취재한 사실이 맞다고 인정도 하고 다르다고 반박도 했습니다. 또 처음 듣는 생소한 이야기도 들려줬는데요. 김태성 대표와 인터뷰한 내용들은 모터그래프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사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모에닉과 김태성 대표는 피해자 카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원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일단 루머에 대한 해명과 반박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고요. 그들과 아예 상대하기 싫다고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카페 역시도 악의적으로 김태성 대표의 명예를 실추하고 협박했던 사람이 개설한 카페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모에닉은 피해자 모임 개설자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관련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한 상태고요. 허위사실로 유추기사를 내보낸 기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에닉이 직접 보도자료를 통해 했던 이야기에 대한 팩트 체크 위주로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사업 확장 및 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와 모에닉 양쪽의 주장을 모두 들어봐야 하는데요. 아직 김 대표는 만났지만 피해자 카페 개설한 사람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양쪽을 인터뷰한 다음에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더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취재를 통해서 확인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모에닉과 관련된 제보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메일 주소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전승용이었습니다.